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본 다 제공되니까 대신에 이제 레벨 1 할 때 카페 등업 신청했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카페에다가 등업 신청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체크해가지고 제가 그 기간 연장 처리를 하니까 그거 체크해 주세요. 원래는 이제 레벨 1을 수업이 끝나면 우선은 레벨 1에 맞는 다른 교재로 해서 워밍업 하면서 문제 좀 많은 걸로 체크해서 진행을 하긴 하지만 레벨 1이랑 레벨 2가 일반적으로 합쳐져서 문제집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벨 2가 끝나면 레벨 3가 중3 거잖아요. 레벨 3로 바로 넘어가지 말고 레벨 2 끝나면 선생님이 문제집 하나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개념 강의 다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체크해서 확인하면 돼요. 자, 오늘은 그래서 그래머 인사이드 레벨 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이게 한 달 과정으로 끝내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게 지금 목차를 한번 보면은 뭐 동사, 뭐 시제, 조동사, 투부정사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레벨 1에서 조금씩 다뤘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조금 세분화되어 있죠. 시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뭐가 나오냐면 현재 완료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서도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레벨 1 어제 했잖아요. 어제 했을 때 의문사 설명할 때 우리가 관계사에서도 걔네들이 나온다. 헷갈리지 말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레벨 2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레벨 1에서랑 레벨 2랑 점점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어, 그 레벨 2는 그림으로 막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고 같이 쓰면서 좀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쓰면서 이제 실강처럼 진행을 웬만하면 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챕터 1이고요. 여러 가지 동사라고는 하지만 동사들에 따라서 잘못 배우면 안 되는 게 이게 무조건 이 형식 동사 이렇게 배우면 안 되고 이 형식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 무조건 뭐이 형식이야.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감각동사라는 애요. 감각동사. 또 비슷하게 생긴 게 이 형식에 들어가면 감각동사라고 부르고 우 형식에 들어가면 지각동사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그냥 감각동사다라고 하시면 되고 얘는 우리가 이 형식 동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 형식이라는 거는 주어 동사 다음에 어디 자리가 바로 뒤에 나왔냐면 주격 보어라는 자리가 뒤에 나옵니다. 용어의 명칭을 알고 있어야 한국에서 문법 공부할 때는 쉬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주격 보어라는 게 나왔는데 그 보어 자리에는 주격 보어잖아요. 주어를 설명해 준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주어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명사가 나올 수 있는 게 주어죠. 주어라는 거는 뭐가 나올 수 있다? 명사가 나올 수 있는 게 주어인데 그 명사를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주격 보어예요. 보충해서 설명해 준다. 그럼 우리가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는 뭐가 품사가 됐었죠?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이 주격 보호 자리에서 형용사냐 부사냐 판단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약간 한자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한국에서 시험에서 문법 좀 이해하려면은. 그러면은 우선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니까 요 감각동사들 다음엔 보호 자리에서 형용사냐 부사냐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형용사가 답이고 부사가 아니다. 해석과 상관없이 해석은 뭐뭐하게 보인다, 뭐뭐하게 느껴진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해석과 상관없이 보호 자리는 주어인 명사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형용사가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겠지만 그러면 이 감각동사라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알아줘야지 감각동사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줘야 이러한 동사들 뒤에는 형용사가 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페이지는 12페이지. 그러면 요거를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레벨 2는 약간 필기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감각동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약간 감각적인 거를 말하는 게 감각동사예요. 어떤 뭐 스멜, 냄새를 맡는다는 놈, 그쵸? 그리고 뭐 feel, 느끼는 것도 뭐 감각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맛을 보는 거, taste, 맛을 보는 것도 감각 동사고요.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사운드. 소리 듣는 것도 감각 동사잖아요. 그쵸?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는 감각 동사, 뭐뭐하게 냄새가 난다. 뭐뭐하게 느껴진다. 뭐뭐한 맛이 난다. 뭐뭐하게 들린다. 라고 했을 때, 그 뒤에 뭐가 답이다? 보호자리니까 효용사가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거기에 추가적인 게 뭐가 있냐면 약간 이건 헷갈릴 수도 있어서 추가로 설명하면 룩이라는 애가 좀 헷갈릴 거예요. 룩이라는 놈. 자, 룩이라는 놈은 보다 아니에요, 선생님? 보다라고 하지만 얘가 이 형식으로 감각동사로 진행이 되면은 룩 다음에 바로 효용사가 나오면서 뭐뭐하게 보이다, 뭐뭐한 것처럼 보이다 라는 소리가 되는 게 바로 이 룩입니다. 룩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뭔지 알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하면서 실강처럼 하려는 이유를 좀 되게 깊이 갑니다. 단어나 뭐 전반적으로. 자, 보면 룩 같은 경우에서는 이형식 동사로 들어갈 때 뭐뭐한 것처럼 보이다 라는 소리잖아요. 뭐뭐한 것처럼 보이다. 그랬을 때 바로 뒤에 형용사가 이렇게 나오면서 해석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뭐한 것처럼 또는 뭐 뭐뭐하게 보이다 라는 소리잖아요. 왜 이렇게 어두워지지? 그쵸? 요런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He looks angry.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는 화난 것 같아. 그는 뭐라고요? 화난 것처럼 보여. 얼굴이 완전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쵸? 화난 것처럼 보여. 그랬을 때 이 룩이라는 것 자체는 몇 형식 동사라고요? 이 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무슨 자리다?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앵그리냐 앵그릴리냐 구분하는 문제 나오면 앵그리가 답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레벨 2는 중학교 2학년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갑자기 엄청 막 문법에서 막 되게 짜잘한 데서 문제를 내는 학교들이 조금 있어요. 그게 바로 요런 거를 공부를 하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룩이 지금 룩 다음에 휴용사가 나오면서 뭐뭐한 것처럼 보이다. 그래서 휴용사냐 부사냐 구분하는 문제 나오면 룩 다음에는 보호자리니까 휴용사가 답이지 이러고 공부를 그냥 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룩 다음에는 명사는 안 되냐 이거예요. 명사는 안 되냐. 그게 문제로 나옵니다. 그쵸? 자, 요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야. 룩 다음에 명사가 되는 건 없냐. 룩 다음에 결론부터 말하면 바로 뒤에 명사는 오지를 않아요. 바로 뒤에 명사는 이런 식으로 오지를 않고 어떤 식으로 오게 되냐면 얘는 바로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꼴로 갑니다. 왜냐면 바로 뒤에 명사가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어 다음에 이형식 동사 나오고 여기 자리에 보호 자리에 명사가 나오려면 이 주어랑 보호랑 같을 때만 명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형식이거든요. 근데 걔는 만약에 해석을 통해서 봤을 때 걔는 뭐 차은우처럼 보여 라고 하면 걔가 차은우가 아니잖아요. 다른 놈이죠. 차은우 아니잖아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올핏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 차은우처럼 보여.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면 그때 명사를 쓰고 싶으면 전치사를 활용해서 말을 넣으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치사를 포함한 뜻이 look like라는 거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처럼 보이다인데
어떤 뜻이 있다? 닮았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닮았다. look like. 그쵸? 예를 들면 뭐가 되겠어요? 아까 봤더니 우리 반에 차은우랑 닮은 애가 있어. 걔 준우가 차은우처럼 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준우가 looks like 뭐 차은우 이렇게 되는 거죠. 차은우. 그쵸? 그러면 뭐다?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소리가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like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가능하다는 거야. 전치사는 우리 그 무료특강 때 뭐라고 배웠어요? 전치사는 명사 전에 위치한 놈이니까 명사를 쓰고 싶은데 그 자리의 특성 때문에 쓰지를 못하면 전치사를 쓰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거죠.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다. 자, 룩이라는 게 그러면서 전치사를 끼고 뜻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봤던 거 하나 더 주면 look like 명사 나오면은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거 했잖아요. 뭐뭐처럼 보이다.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닮았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look into라는 소리가 되면은 굉장히 안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뜻이 뭐냐? 이거 책이 없어요. 이거 우리 지금 그래머 인사이드 2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책이 없습니다. 요인트는 어떤 거를 면밀히 모사하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거는 외우세요. 알겠죠? 그리고 look over 이라는 건 뭐냐면 overlook도 나오지만 look 띄고 전치사 over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떤 것에 내가 관여하지 않고 멀리 뛰어져서 오버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멀리 뛰어져서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불이 나도 불이 나네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look over 같은 경우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간과하다, 간과하다 라는 소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토익 준비하시는 친구들 있잖아요. 토익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look down이라는 거 파트 1에서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을 텐데 파트 1이 뭐냐면 그 사진 보여주고 그 ABCDE에서 이제 고르는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출제가 진짜 엄청 옛날에 출제가 됐고 뭐 그 토익 문제집 푸시는 분들 보면 기출 문제 푸는 분들 보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사진을 보면서 룩다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웃긴 거는 토익 기출이나 거기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내려다보다잖아요.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그쵸? 건물이 이렇게 강 앞에서 이렇게 있는 사진 보면. 근데 이게 진짜 어떤 사물에 대한 게 아니라 내가 눈을 이렇게 깔았다고 생각해도 룩다운이죠. 눈을 깔고 봐. 그럼 뭐가 되니까? 말 그대로 깔보다예요. 그죠? 그래서 look into, look like, look over, look down 얘 같은 경우에서는 문법적인 것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수거로 외워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독해에도 활용이 되고 선생님이 레벨 4까지 지금 기획 중이거든요. 문법 같은 경우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고등학교 기출로 넘어가긴 하고 레벨 4는 고등학교 1학년 구문 문법으로 들어갈 건데 그 다음에는 이제 독해 런칭을 생각 중이기는 해요. 근데 그건 다 문법이 좀 돼야 정확한 독해가 되는 거라서 아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감각동사라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감각동사는 말 그대로 뭐 smell, feel, 뭐 taste, sound 이런 게 감각동사라고 했는데 걔네들은 이형식 동사로 뒤에 보호 자리에 효용사가 나온다. 왜냐면 그 보호라는 거는 주어 설명 보호니까 효용사가 답이라고 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룩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보다가 아니라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형식 동사로 쓰일 때는 바로 뒤에 효용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he looks angry 이렇게 나면 걔 열받은 것 같은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문법 공부를 끝내면 안 되고 그러면 이 형식이면 보호 자리에 명사도 나올 수 있는데 룩은 왜 안 나오는 거야? 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문법 실력이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주어랑 같은 놈만 명사가 나오는데 뭐
걔 차은우 닮았어 이런다고 해서 차은우가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전치사를 활용해서 써준다. 그래서 look 플러스 명사가 수거처럼 look like는 누구랑 닮았다. 뭐처럼 보이다. look into는 면밀히 살펴보는 조사하다. look over 어떤 사건을 간과하고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look down은 내려다보다 깔보다 라는 소리가 있다라고 했어요. 외워줘야 됩니다. 이거는 책에 없어요. 이건. 자, 그게 12페이지의 A번이에요. 어이없죠? 이렇게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레벨 2부터는. 그래서 레벨 2부터는 실시간이 그래서 일주일에 그 3번이고 1시간 20분씩 잡은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알았죠? 이거 좀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봅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수요동사라는 애가 있어요. 선생님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으로는 무료특강 때는 그렇게 설명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설명 안 하죠. 그렇죠? 헷갈리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바로 수요동사인데 한자를 좀 공부를 하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문법의 풀이 용어들이 다 한자로 돼 있는 거예요. 수여가 뭡니까? 수여가. 상을 주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수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상을 주는 게 바로 수여죠. 그래서 뭔가를 갖다 수요동사라는 거는 해석이 무슨 뜻이 되냐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주다라는 동사들이에요. 한번 보면은 어떤 애들이냐면 give, give가 뭐예요?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send, send가 무슨 뜻입니까? 보내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자, tell, 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teach,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도. 그리고 make,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리고 buy, 사다 주는 거고요. 주다라는 어떻게 해서 주다라는 동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통괄해서 어떻게 주는 동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얘네들을 우리가 수요 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아, 그러면 수요 동사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수업의 특화는 뭐야? 시험 문법이잖아요. 시험 어떻게 나오는가? 이 수요 동사 같은 경우에서는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라고 알고 있으면 되냐면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야. 4형식 동사를 바로 수요 동사라고 얘기를 한다. 4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간접 뭐가 나와요? 간접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라는 게 나오죠. 선생님, 어디서 들었는데 문법 할 때 이런 용어는 필요 없대요 라고 하는데 저도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이런 문법 용어가 필요 없다라는 강사한테 배웠었거든요. 엄청 어렸을 때. 원서 막 이런 거 읽고 막 하잖아요. 아기 때는. 근데 그것 때문에 진짜 문법 할 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간접 목적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간접 목적어가 뭐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버리면 학교에서는 설명하는 대로 공부를 미리 해줘야 이해가 되는 건데. 그래서 한국에서 살려면, 한국에서 시험 치려면 이런 용어 중요합니다. 그죠? 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간접 목적어라는 애가 있고 직접 목적어라는 애가 이렇게 덩어리로 두 개가 나온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간접 목적어는 뭐냐면 내가 줄 때 누구에게 주는 거잖아요. 뭐뭐에게. 그렇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실제로 주는 거. 뭐뭐를 이거는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간접 목적어에 인간이 나오겠죠.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을 주진 않을 거잖아요. 뭐 장미를 주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사람, 삶. 그렇죠? 예를 들면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만약에 내가 gave 줬어요. 그쵸? 수잔한테 뭐 선물을 줬어요. 라고 할 때 얘는 뭐가 되는 거겠죠?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해가지고 사형식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진짜 뭐랄까
미친 듯이 그 시험 문제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 중 형식에 따른 거를 골라라라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 사물로 나올 때랑 사물을 먼저 쓸 때랑 이게 영작 문제로도 나오기도 하고 전치사 판단 문제로도 나오기도 해서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죠? 뭐냐면 그 사형식을 갖다가 그 삼형식으로 바꿀 때 요때가 시험 문제가 은근히 나옵니다. 요때가 시험 문제가 은근히 나와요. 그죠? 아, 이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공부를 해야겠죠. 자, 우선 보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사형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어가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수요 동사들이 나오겠죠? 뭐뭐해 주다, 뭐 가르쳐 주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사형식으로만 나오는 동사는 아니에요. 여기서 언급됐던 make 같은 경우에서는 1, 2, 3, 4, 5가 다 있어요. 알죠? 조심하시고. 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나온다고 했고,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간접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온다라고 했고, 사람이 먼저 나오고, 직접 목적어는 사물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사형식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주어 나오고요. 그쵸? 동사 나오고요. 그리고 간접 목적어 사람 나오고 직접 목적어 사물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전형적인 사형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뭘 하겠다는 거냐면 이 사람이랑 사물의 위치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죠? 위치를 바꾸겠다. 위치를 바꿀 때 그냥 I gave 수잔 뭐 선물 이렇게 했던 거를 I gave 선물 수잔 이러면 그냥 틀려버린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 사물이 뛰쳐나오는 순간 얘네들은 사형식이었던 놈이 삼형식으로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삼형식으로 깨진다. 삼형식이라는 건 뭐예요?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하고 문장이 끝나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려면 부사 나부랭이들이 와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한번 봅시다. 주어가 나오고요. 그렇죠? 동사는 변함없으니까 동사를 쓰는데 여기에서 직접 목적어로 뒤쳐져서 나와서 이제 사물이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나면 이게 삼형식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목적어로. 그러면 사람은 어떡하나라는 거죠. 사람은. 근데 사람이라는 건 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자리에서 사람이라는 이 명사를 더 쓰고 싶다라는 거죠. 요 간접 목적어에 있던 놈을 버리지 않고 좀 쓰고 싶어요 라는 소리가 되죠. 근데 우리 문법 특강 때나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명사를 쓰고 싶을 때는 뭘 쓰면은 명사를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그쵸. 전치사를 쓰면은 그러면 명사를 끼워서 쓸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레벨 올라가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전명구 뭐 이러면서 걔가 형용사짓 하면 형용사구라고 하고 부사짓을 하면 부사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 있죠. 이 전치사 자리. 전치사 자리에 도대체 뭘 쓸래라는 게 문제가 나오고 이 전치사 자리에 적절한 전치사를 써서 영작하거나 서술하거나 수행평가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전치사에 따르는 애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외우지 않고 어, 좀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을 수 있는 거를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주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아까 그 직접 목적어 있죠? 직접 목적어였던 사물이 뛰쳐나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사람 사람은 아까 원래는 간접 목적어에 있었던 애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 동사가 만약에 뭐 그냥 일반적으로 뭐 주다라는 동사들 있잖아요. 주다라는 동사 우리가 알고 있는 뭐 give라든지 뭐 send 보내주다 이거 다 누구에게 뭘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show 누구에게 보여주다, tell 누구에게 말해주다, teach 누구에게 뭘 가르쳐 주다.
lend 누구에게 뭘 뭐 빌려주다. 그쵸? 뭐 write 누구에게 뭘 써주다. 뭐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 뭘 해주다 라는 소리가 되면 그러면 여기에 사물이 나오고 전치사는 뭘 쓰면 되냐면 to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누구에게 뭐 해주다 라고 했으니까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이 어려워. 얘네만 외우면은 그러면 거꾸로 보면은 된다는 거죠. 그쵸? 뭐가 있냐면 make, buy, cook, get. 얘네는 외우세요. make, buy, cook, get. 얘네만 웃긴 게 뭐냐면 얘네만 누구를 위해서 make 만들어주다. 누구를 위해서 buy 사주다. 누구를 위해서 cook 요리해주다. 누구를 위해서 get 갖다 주다잖아요. 그쵸? 얘네들은 그래서 그 전치사를 뭘 쓰냐면 for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달달달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쵸?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make, buy, cook, get. 그쵸? 그리고 다음에 하나 더 외우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ask입니다. ask. ask는 ask a favor of you. May I ask a favor of you?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ask 나오고요. 뭐 사물 나오잖아요. 그러면 of 나오고요. 사람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거 뭐뭐 해주다 라고 했을 땐 사물 나오고 to 사람 쓰면 되는 거고요. 그쵸? 뭐 make, buy, cook, get 나오면 사물 for 사람 그쵸? 그리고 ask는요. 사물 of 사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영작을 같이 한번 뭐 해볼게요. 그쵸? 그러면 뭐 원쌤이 메이드 만들었어요. 그쵸? 어, 뭐 수잔에게 어, 케이크를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되면은 주어 나오고 메이드 나오고 수잔 사람이죠. 사람, 케이크, 사물 이렇게 나오면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원쌤이 그다음에 메이드 나오고 케이크 사물을 쓰고 싶다. 그러면 전치사를 뭘 쓰라는 거예요? for를 쓰면은 수잔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쌤 made a cake for 수잔 이렇게 영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왜 어려워하냐면 뭐랄까 어 달달달달 외워. 이 원리를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달달달달 외워버리면 까먹고 또 까먹고 또 까먹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고 있죠? 보고 있는 거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자,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12페이지. 자, 12페이지. 지금 레벨 1이랑 좀 다르죠? 저 너무 자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요 정도로 해줘야 우리가 레벨 2 끝나고 나서 문제집 하나 스터디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문제집 풀 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30분을 요 한 페이지 한 거예요. 한 페이지. 30분. 한 페이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딴 데 외출에 있나? 자, 그래서 요거 지금 12페이지 책업 1, 2번 풀어보자.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게 맞는가? 아무래도 어디 간 것 같아. 보면은 지금 아까 답을 먼저 보면 B, A입니다. B, A.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된다라고 레벨 4까지 가면은 선생님이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사운드 아까 그 감각동사잖아요. 감각동사 이형식 동사. 그래서 뒤에 뭐가 있어요? 아까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뭐가 답이라고 했어요. 시용사가 답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beautifully 답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Canadian teacher taught는 teach의 과거 동사죠. 그리고 사람이 나온 줄 알았는데 사물이 나왔다.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us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건데 거기에서 외워야 되는 거는 네 개, ask 포함해서 5개밖에 없었잖아요. make, buy, cook, get만 4라고 생각하면 되고 ask는 5고 나머지는 그냥 2.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practice 1, step 1 들어가도록 합시다. step 1에 보니까 1번에 your sneakers look 네 운동화가 새 것처럼 보여 라고 했을 때 당연히 new 답이죠? 나머지 숙제. 근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 스텝 2 이제 바로 눈에 보이죠? 바로 이제 에스크 보이죠? 오브 끝. 자, 스텝 3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 send me some flies by email 이라고 했고 send some flies 나오고 나오는데 우리가 선생님이 외워야 되는 게 make by cook get ask 이렇게 make by cook get은 사물 나오고 for 쓰고 사람이라고 했죠. ask는 오브고 나머지는 to 죠? to me 해석 문제 아니죠? 어. 자, 스텝 4 들어가도록 합시다. 1은 빗속에서 춥다고 느꼈다. 자, feel 쓰면 틀려요. 느꼈다. 과거잖아요. felt cold. 한 페이지 개념 강의 30분을 들었는데 문제 푸는데 몇 분 되지도 않네. 이러면서. 그게 좋은 거죠. 개념을 제대로 듣고 그리고 나서 판단이 되는 거니까 이게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넘기죠. 이거 필기도 그 카페에다가 올려줄 테니까 필기 다운 받아가지고 똑같이 쓰고 3월에 왕중왕 이벤트 발표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체크 들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스텝 2 들어가도록 합시다. 목적격 보호를 가지는 동사입니다. 그죠? 그냥 세 번째라고 쓸게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격 보호를 가지는 동사. 레벨 1 맨 초창기 때 그 문장의 형식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목적격 보호를 가지는 동사를 우리는 오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그래서 무료 문법 특강에서는 그냥 휴용사냐 부사냐 보호 자리에서 휴용사가 답이다 이러고 그거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는데 목적 보호를 가지는 동사, 즉 목적 보호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거는 이 목적 보호에서 별짓을 다 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형태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주어가 있고요. 그쵸? 목적보를 가지는 동사는 그 오형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형식. 그러니까 동사가 나오겠죠. 그리고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나올 겁니다. 주격 보어는 주어에 대한 설명이고요.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쵸? 근데 문제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목적격 보호에서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주어 나오고요. 동사 나오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 목적어랑 목적 보호가 같을 때 얘를 첫 번째 케이스라고 봅시다. 똑같이 쓰면 너무 필기가 지저분하게 보일 것 같아서 주어,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호 자리가 목적어랑 똑같을 때 뭘 쓰냐라는 거죠. 명사 씁니다. 똑같아요. 주격 보호든 목적격 보호든
설명해주는 놈이랑 같을 때는 이 목적구 보호의 명사가 나옵니다.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격이 나올 수도 있고 명사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형태는 주어 자리에 명사, 동사 자리에 동사, 명사 이렇게 해가지고 사형식이랑 비교했었죠. 사형식은 명사 나왔을 때 둘이 다르면 사형식이고 지금 명사 나왔을 때 둘이 같으면 오형식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똑같은 그 예를 볼게요. 내가 뭐 elect는 선출하다, 선발하다거든요. 그렇죠? 뭐 수잔을 반장으로 선출을 했어요. 그렇죠? 내가 반장으로 뽑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수잔이 반장이죠. 그러면 이거 오형식이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뭘 말했어요. 수잔한테 비밀을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수잔이 비밀인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명사 나왔죠? 그러면 이거 사형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 보호 자리에 명사가 나올 수 있네요. 그렇구나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사형식이랑 구분을 좀 해줘야 된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똑같이 이 위에 있는 테두리를 계속 볼게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이 목적어 나오고 이 목적격 보호 자리가 나왔을 때 이 목적어 보호 자리가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 설명하는 거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걸로 여기 자리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서 형용사냐 부사냐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뭐가 답이냐면 형용사가 답이고 부사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와 있는 거 토익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자 대표적인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답인 거가 나오는 거 그게 바로 키 무료 문법 특강 때도 얘기를 했는데 키, 아, 코, 매 하나 추가할게요. 티, 키파코메 티. 키는 뭐냐면 keep, find, consider, make. T는 뭘까요? think. 일반적으로. 그쵸?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하나 건너뛰고 여기 자리에 휴용사냐 부사냐 구분하는 문제 나오면 휴용사가 답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메이드 만들었어요. 수잔 계속 쓸게요. 수잔을 아름답게 만든 거거든요. 수잔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근데 이 수잔이 치장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아름다운 상태로 만든 거죠.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 아름답게니까 부사인가 미루지 말고 그냥 수잔에 대한 부가 설명이기 때문에 beautiful. 형용사 답이고 ly는 아니다. 라는 소리가 되죠. 그쵸? 그러면 똑같이 내가 만들었어요. 시험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쵸? 그러면 시험 자체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는 뭐가 형용사로 difficult 해야지 difficultly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 이런 그 덩어리나 뭐 구슬처럼 알고 있어야 얘가 형용사가 답이냐 부사가 답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실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쵸? 두 번째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 또 주어 나오고요. 동사 나오고요. 목적어 나오고요. 목적격, 보호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목적어, 목적 보호하도록 시키는 거는 다 원래 원칙은 목적 보호 자리에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예요. 아예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그쵸? 그 동사들이 뭐가 있냐면 목적어가 목적보 하기를 want 다른 색으로 해야겠다. 잘 눈에 띄지가 않네. 목적어가 목적보 하기를
want, 원하다. 그쵸? 그럼 want A 투부정사 나오는 거죠. 목적어가 목적보 하도록 ask, 부탁했다. 목적어가 목적보 하기를 expect, 기대했다. 그쵸? 목적어 보고 목적보 하라고 tell, 말했다. 목적어가 목적보 하라고 advice, 충고했다. 목적어가 목적보 하기를 allow, 허용해줬다. 목적어가 목적보 하라고 order, 명령했다. 원래 원칙은 목적어가 목적보 하도록 이런 식으로 시킨 거잖아요. 명령하고, 원하고, 말하고, 충고하고, 기대하고, 목적어가 목적보 하도록 한 거죠.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는 to가 답이에요. 근데 그 예외가 사역동사거든요. 여튼 그 예외 넘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그쵸? 그러면 나는 충고했다라는 거죠. 책 좀 읽어라 라면서 충고를 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충고하다. 어드바이스. 어드바이스가 SE가 지금 늦어가지고. 응. 어드바이스가 SE가 되면은 동사가 되고 CE가 되면은 명사가 되거든요. 여하튼 어드바이스 충고했다. 누구 보고? 수잔 보고 책을 읽으라고. 그러면 뭐가 돼요? To read. 그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책 좀 많이 읽으라고. lot of books. 지금 14페이지예요. 그쵸? 그래서 문법 문제는 어드바이스 보이면 목적어 나오고 to가 답이네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 거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서는. 그쵸? 이게 원칙인데 원칙을 좀 등한시하고 예외만 막 사역동사만 생각하면 이 원칙적인 게 문제로 나왔을 때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사역동사를 설명할 건데 뭐 want A 투부정사, ask A 투부정사, expect A 투부정사, tell A 투부정사, advise A 투부정사, allow A 투부정사, order A 투부정사 다 A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는 예외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서 이 목적격 보호 여기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아까 목적어가 목적 보호 하도록 시키는 거는 to였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예외적으로 동사의 원형을 목적 보호 자리 답으로 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 하도록 뭐 말하고 요구하고 막 이러면은 to 동사 원형이 돼야 되는데 그 예외가 바로 뭐가 된다? 사역동사인 거죠. 사역동사는 뭐가 있냐면 make, have, let. 얘가 이제 사역동사인데 원래는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도록 시키면 목적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들어가야 되는데 동사 원형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똑같이 해볼게요. 내가 make 시켰어요. 그렇죠? 수잔 보고 아까 책 많이 읽으라고 했잖아요. 수잔 보고 책 많이 읽으라고 시켰어요. 그러면은 여기 자리에서 to read냐, a lot of books 이렇게 나와버리면 아까 advised라고 했을 때는 수잔 to read a lot of books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made 같은 경우에서는 똑같은 내용이어도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동사 하나만 바꾸고 그 다음에 문법 문제로 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래요. make have read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답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요거를 오히려 거기에서는 헷갈리지 않거든요. 능동일 때 동사 원형, 뭐 답이다. 근데 우리가 준사역 동사라는 게 있어요. 레벨 1 하다가 레벨 2 실시간 하니까 되게 적응이 안 될 텐데 너무 깊숙하게 나가서 이거 갑자기 확 들어가기 때문에 레벨 2 되게 꼼꼼하게 봐야 돼요. 준사역 동사라는 게 있는데 선생님 인스타나 뭐 이런 강의에 보면 준 들어가면은 다 그거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준 장원영이야라고 하면은 장원영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준 사역동사다 그러면 사역동사가 아닌 거거든요. 아까 사역동사 make, have, let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역동사가 아닌 거예요, 얘는. 근데 일부러 묶어서 자꾸 설명하니까 이게 헷갈리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애가 누구랑 누구냐면 help랑 get이에요. 이 help랑 get을 잘못 배워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쵸? help 같은 경우에서도 준사역동사라고는 불리지만 그게 뭔 소리라고요? 사역동사가 아니다. 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목적어 나오겠죠. 그쵸? 여기 목적어가 목적어 하도록 help 도와준 거잖아요. 이 목적어 보호 자리. 근데 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을 쓰지만 이 help라는 준사역동사는 두 개가 가능해요. to 다음에 동사 원형. 얘랑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거 두 개 다 돼요.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to만 된다고. 아니에요. to도 되고 동사 원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help는? ing가 안 되는 거예요. 뒤에 ing 나오는 건 지각동사를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동사 원형이랑 to는 되고 ing는 안 된다, help는. 왜 헷갈리냐면 이 get이랑 헷갈립니다, get. get이라는 거는 지금 보면 밑으로 갈게요. get이라는 거는 목적어가 나오고 이 목적격 보호 자리 준사역 동사라고는 했지만 뭐밖에 안 되냐면 이거 얘 투부정사밖에 안 돼요. get은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니까 루트니까 아래라고만 쓸게요. 얘는 이 get은 목적어 다음에 to밖에 안 돼요. 이거 외워야 되겠죠? 동사 원형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ing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일반적인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도록 시키다 동사랑 같은 거예요, get은. 그쵸? 아까 수잔보고 그 책 읽으라는 내용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한번 가볼래요? 만약에 얘를 아까 그랬잖아. 내가 시켰어. 수잔 보고 책 좀 읽으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자리에 뭐였어요? 그냥 read 그리고 a lot of books 이러면은 아이고 a lot of books 복수가 왜 이렇게 안 써지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나는 시켰어. 수잔 보고 책 좀 읽으라고 시켰어. 그러면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동사 원형 답이다. 괜찮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똑같이 내가 충고를 했어. 수잔 보고 책 좀 읽으라고 충고를 했어. 그러면 이거는 to read 얘는 뭐 똑같죠? a lot of books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동사 하나 바꾸고. 근데 만약에 보세요. 내가 helped 도와줬어요. 수잔이 책 읽는 걸 도와줬어요. 옆에서 뭐 이거 뭐 레벨에 따라서 책 골라주고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수잔 read a lot of books 괜찮고요. 그쵸? to read a lot of books 괜찮은데
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Reading a lot of books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또 한 번 볼까요? 만약에 내가 get 시켰어요. 그쵸? 수잔이 책을 읽도록 시켰어요. 라고 하면. 그럼 게시기 때문에 그냥 to 가면 되는 거예요. to read. 근데 이걸 헷갈리더라고요. read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reading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요렇게. 다시 사역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이다. 그 예외적인 거,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도록 시키다는 투부정사다. help는 동사원형과 투부정사는 되고 ing는 안 된다. get은 그냥 to가 답이다. 동사원형이고 뭐고 자시고 간에 다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레벨 2부터 막 애들이 막 하락세를 타기 시작해. 영어랑 과학이랑도 똑같은 것 같아요. 과포자들이 중2 때부터 생기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중2 때부터 막 문법 어려워하면서 애들이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런 거를 되게 생생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영어는 수능에서는 문법 문제 한 문제 나오면서 내신 때는 영어 그 어법 문제로 완전 배점 다 깎여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둬야 됩니다.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이에요, 이제. 그죠? 이- 우리 9시에 안 끝나요. 9시 20분에 끝나는데, 라이브는, 청강 이벤트는 1시간만 진행할게요. 왜냐면 라이브는 1시간 20분으로 될지 모르겠네. 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각 동사인데, 우리가 지금 5형식 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 나오고요. 동사가 나오고요.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죠? 아까 사용동사는 목표가 목적보호 시키다라고 했을 때 뭐 동사원형 나온다. get은 to다. help는 동사원형이랑 to다. 뭐 want, ask, 뭐 expect, tell 뭐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목적보호 하도록 시키는 것들은 원래는 to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각동사라는 게 있어요. 지각동사. 우리가 감각적인 것도 앞에 초창기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형식 동사할 때 감각동사라고 부른다면 비슷하게 생긴 이뭐 see라든지 watch 보는 거죠. 그쵸? 그리고 hear 듣는 거잖아요. feel 느끼는 거죠. smell 뭐 이런 식의 보고 듣고 뭐 감각적인 것을 사용한 그런 동사들을 우리가 지각동사라고 명칭을 하는데 그게 얘네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을 뭐 see, 봤다든지 뭐 들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서 자, 동사 원형 됩니다. ing 돼요. 투부정사 안 돼요. 이렇게 세세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사원형과 ing의 차이점은 ing는 지금도 뭐 피아노 치고 있는 약간 진행의 의미를 더 부각시키고 싶으면 뭐 그렇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똑같이 뭐 볼게요. 그쵸? 그랬을 때 내가 봤어요. 그쵸? 수잔이 뭐 할까? 기타 치는 거?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와요? 플레이 더 기타. 이렇게 해도 되고, 그쵸? 문법상 하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기타를 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playing the guitar 해도 되고. 근데 여기 자리에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to play는 안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레벨 2 단계에서는. 그러면
여기에서 레벨 3는 뭘로 또 확장이 되냐? 이 목적격 보호와 목적어와 목적 보호 자리에 대해서 능수동으로 판단돼서 그게 이제 동사 원형인 거 딱 다 찾았는데, 뭐지? 왜 답이 두 개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벨 3 단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책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14페이지에 따른 내용을 그렇게 세세하게 공부를 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가득하다. 그죠? 자, 14페이지의 책값 한번 봅시다. 책값. 자, 이제 보이니까 책값에 1, 2, 3번 한번 풀어볼게요. 1, 2, 3번. 책값 풀어봅시다. 책값에 1, 2, 3번. 채팅으로 알려주세요. 책값에 1, 2, 3번. 책에다 풀고, 그리고 이제 채팅에다가 넣으면 돼요. 2번 한번 다시 풀어볼까? 2번? 응? 그치. 자, 봅시다. 답 맞출게요. C, A, A. 지금 뭐, 초등학교 4학년, 뭐, 초등학교 5학년, 지금 중2 거 하는 거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때 문법은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다. 바로 이거죠. 이게 딱 배운 대로 그냥 공식 적용하듯이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독해나 뭐, 수능 특강이나 뭐, 요 정도는 조금 어렵겠지만, 문법은 충분히 중학교 되기 전에 고등학교까지 가능하다. 해봤어요. 자, 뭐 익스펙트 아까 그 사역동사 외의 거는 목적어 다음에 뭐가 답이라고 했어요? to가 답이다. 헤드 사역동사잖아요. ing to 안 되는 거고. 동사원형 답이다. heard 지각동사죠? 안 되고. 동사원형 답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B랑은 조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이 목적어가 능동이면 ing고 여기 자리에 동사원형이나 ing고 수동이면 pp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소리 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shouted 이렇게 pp로는 안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스텝 1 들어가도록 하죠. 스텝 1. 자, 볼게요. 이거 중학교 2학년 건데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사용동사죠? 동사원형 답이다. 그거 아니다. 나머지 숙제. 깔끔하죠?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스텝 2. felt, feel. 그 지각동사잖아요.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 to 안 된다. 동사원형 하거나 ing 하면 된다. 나머지 숙제. 그래서 오히려 그 중학교 2학년 문법을 더 재밌어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바로바로 문제 풀리니까. 자, 1번 것. 계시죠? to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to를 넣으면 되는데 선생님이 우리 보고 시킨 거죠. 그쵸? 뭐 하라고? 운동장 청소겠죠? 그래서 to clean. 별거 없죠? 숙제입니다. 자, 스텝 4 들어가도록 하죠. 나는 네가 주제를 정하길 원한다. want는 목적어가 목적보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want, A 다음에 to 부정사. want, 누가? 네가. you to choose. 이렇게 가면 돼. 별거 없죠? 나머지 숙제 이렇게 됩니다. 자, 개념 설명했는데 벌써 막 1시간이 지났어요. 그죠? 자, 옆에 봅시다. Grammar for Writing 2번 한번 보죠. 자, 이 오렌지들은 신맛이 나요. 무슨 맛이 난다. 동사로 taste 들어가면 되는데 그 Grammar for Writing 그 할 때 그냥 단어만 넣으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요런 거 있죠. oranges 복수면은 복수 동사 써줘야 되는 거.
체크 한 번씩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taste sour. sour 자체가 신 거죠? 나머지 숙제. 자, B번 갑시다. B번 같은 경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나오냐면 이 호수는 매우 깊어 보인다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이 호수잖아요. 그러면 this lake 그리고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했을 때는 looks죠. 그렇죠? 그리고 deep을 쓰는데 bury는 수식해주는 거 앞에다가 쓰면 돼요. very deep. 별거 없죠? 쑥새 들어가면 됩니다. 쑥새. 자, 띄 봅시다. 자, 두 문장을 보기처럼 한 문장으로 만들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뭐 알맞은 걸 해라. 그냥 형식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보기를 먼저 풀이를 해보면 I was watching my son. 내가 내 아들을 보고 있었는데 he was practicing the violin이라고 했을 때 걔가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한 문장으로 만들면 I was watching my son practicing the violin. 이렇게 라은 지역동사 냐는 지역동사 써가지고 문장 연결시켜라. 이거죠? 그러니까 목적어에 대한 부가 설명이 목적 보호 자리에 ing가 왔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I saw 내가 봤어요. 미아를 어제 봤는데 she was talking to Henry. 헨리랑 말하고 있더라. 둘이 사귀나?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영작했을 때 뭐를 먼저 씁니까? 주어 나왔을 때 동사 쓰면 되셨어. 봤어요. 미아가 쉬죠? 그래서 미아를 봤어요. 걔가 뭐 하고 있는 거 봤어요. 지각 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ing. talking. 누구한테? to any. 이러면 되죠. 지각 동사 목적어 다음에 ing. 이렇게 동사 원형도 된다. 근데 뭐가 안 된다? to가 안 된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막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헷갈려 하고 고등학교 때도 헷갈려 하고 대학 가서 토익 준비할 때도 헷갈려 하고 유학 가려고 토플 준비할 때도 헷갈려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각 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ing만 된다. 이렇게만 알고 to가 안 돼. 이거를 체크를 안 하더라고. 뭐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문법 실력은 늘어야. 이제 그 다음에 D 한번 봅시다. 산타크로스가 왔네. 산타크로스가 애들한테 선물을 주는 거죠. 그쵸? 애들한테 선물을 줬어요. 기분은 우리 그 계속 강조했던 뭐 사역동사, 지각동사, 뭐 준사역동사 이런 애가 아니라 give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수여동사라고 얘기를 했죠. 수여동사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산타크로스가 is giving 줍니다. 뭘 줘요? 누구에게 줘요? 먼저 나와야 되죠? 그래서 children 애들한테 뭘 줘요? gift 선물을 줘요. 그래서 사람, 사물 이렇게 써줘야 되고 만약에 gift를 먼저 쓰고 싶으면 일반적인 주다 동사는 gift to children 이렇게 to를 쓰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숙제 들어가는 거죠. 자, 자, 18, 19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중에서 한번 볼게요. 18페이지에 6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6번. 18페이지에 6번.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18페이지 6번. 그리고 채팅창에 답을 써주세요. 그리고 음? 아닌데? 18페이지 6번.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바로 눈에 보이는데 앞쪽에 따른 내용이 있어서 그런가? 우리 앞쪽에서 이거 얘기했었어요.
필기를 하다 보니까 막 20페이지가 넘어가네. 우리 앞쪽에서 요거 얘기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감각동사 얘기했죠. 감각동사 뭐 smell, feel, taste, sound, look 뭐 얘네들이 바로 뒤에 주격보호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주격보호 자리에는 그치 형용사가 답이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 답은 1번이고 feel이라는 게 이제 감각동사잖아요. 그래서 스무스리가 아니라 스무스 th가 답이다. 그쵸? 1번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숙제할 때 이런 거 다 분석을 좀 해줘야 돼요. 어, 여기를 볼까? 요거? 자, 뒤로 넘겨서 여기 봅시다. 20페이지에 19번. 어법상 옳은 거니까 나머지 4개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답을 체크를 해주고 나머지가 뭐가 어떻게 틀렸는지를 뭐 X 치고 풀어줘야 돼요. 1번이 먼저 틀렸는데 루시는 발견했어요. 키파콤에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이 목적이 보호 자리잖아요. 그 책이 유용한 거니까 유스풀이 답이고 유스풀리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세요. 보기들을 다. 책에다가 풀고 채팅창에 답을 써주세요. 레벨 2는 1시간 20분이에요. 1시간 아니고 일주일에 3번입니다. 이거 일주일에 3번. 되게 세세하게 들어가야 돼서 1시간으로는 택도 없어요. 뭐가 틀렸다라는 걸 체크를 해줘요. 뭐가 틀렸다. 아, 풀었나? 어디 간 건가? 다 푼 건가? 답을 먼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답은 2번이에요. 답은 2번. 3번? 2번이에요, 2번. 2번. 이거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개념을 깊숙하게 공부하고 머릿속으로 제대로 다 넣지 않으면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자, 봅시다. 지금 보면 1번은 그 주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부호기 useful한 거니까 명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형용사 답인데 부사 썼으니까 틀리고 2번 같은 경우에서는 써라는 게 C의 과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슨 동사였어 아까? 지각동사였어. 지각동사. 지각동사면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아니 ing요.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잖아요. 괜찮다 이거요. 괜찮다. 틀린 게 아니다. 지각동사 ing 이렇게만 외우면 안 되고 동사 원형이나 ing는 되고 to가 안 된다는 거죠. 2번 괜찮거든요. 근데 3번은 I feel 다음에 sad냐 sadly냐 이걸 상상을 했어야 되는 feel이 이 형식으로 들어갈 때 감각동사잖아요. 감각동사 뒤에 보호 자리는 형용사. sadly가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숙제 해올 때 우리 그 레벨 2 실시간은 화, 목, 금이잖아요. 1월 한 달 완성으로 해가지고 목요일날 숙제할 때 다 이렇게 풀어주지 않으면 아 2번, 3번 둘 중에 뭐지? 막 이렇게 돼요. 그쵸? 그 다음에 틀렸고 4번 한번 보면 익스펙트 눈에 딱 보여야 되는 거야. 익스펙트 목적어 다음에 뭐다? 투. 그렇죠? 그리고 5번도 헤드가 눈에 보여야 되는 거야. 헤드 목적어 동사 원형. 지금은 능수동 생각 안 해도 돼요. 지금은 레벨 2기 때문에. 레벨 3 들어가면 그때서야 비로소 목적어랑 목적어 보호 자리에서 능수동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쵸?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28번이에요. 28번. 28번. 그리고 레벨 2는 그냥 개념 설명하고 푸세요 이러면 이 뒤쪽에 문제들, 그러니까 리뷰 테스트 문제들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별로 그렇게 좀 고난도가 진짜 고난도.
법상 옳은 것의 개수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하나하나 다 체크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내신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하나 지금 책에다가 풀고 그리고 채팅창에 답을 써주세요. 레벨이 올라갈수록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된다. 레벨 1이랑 확실히 다르죠? 이것도 다시 보기 올려줄 거예요. 1, 2, 3, 4, 5? 모르겠다? 뭐야? 28번. 안타까운데? 세 개가 옳은 겁니다. 세 개. 세 개가 옳은 거예요. 세 개가 옳은 거라는 건 두 개가 틀렸다는 거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이런 연습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뭐 구문 문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레벨 4에서는 구문 문법만 할 거거든요. 되게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찾았어요. 알았다는 거죠. 소파가 굉장히 편하다는 걸 알았죠. 그 목적어에 대한 부가 설명이잖아요. 그러면은 형용사 괜찮네 하는 거죠. 옆에다 이렇게 가로하고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help는 아까 뭐랑 뭐가 된다 그랬어요. my dad 다음에 동사 원형이랑 뭐 된다. to는 되는데 ing가 안 된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동사 원형이랑 to는 되는데 ing가 안 된다. to가 되는 거는 준사역 동사 중에서도 get만 되는 거예요. get만. 그쵸? 여기에서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되는 거예요, 이거. 그쵸? 그리고 세 번째 건 mom, 그다음에 ask 보이면 뭐다? 이거 to. 뭔지 알겠죠? 그래서 레벨 2는 문제를 직접 자기 손으로 이렇게 X 치면서 이렇게 막 체크를 하고 그리고 반복을 해야 되는데 한 달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쫙 땡겨서 하는 거라서 이거 끝나고 그 다시 보기는 당연히 그냥 다시 보게 해주고 문제집 하나 선정해 줄 겁니다. 그때 이제 막 문제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J가 그 다음에 헤드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거 틀렸죠? 예,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heard 지각동사 목적어 선생님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 ing라고 알고 있는데요. 뭐래 동사 원형이랑 ing는 되는데 to가 안 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동사 원형 된다. 그래서 얘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 그죠? 레벨 2는 이런 식으로 고난도나 뭐 이런 거는 실강 때 같이 풀고 계속 이걸 다 풀이를 해줄 거예요. 이 책에 있는 레벨 2 그 고난도 문제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1시간 20분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32번. 요거 하면 끝날 것 같아요. 32번.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시오. 이거 너무 친절한 문제죠? 너무 친절한 문제네. 이렇게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원래는. 지문을 뭐래지? 그 비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다 지문인 학교 봐서 여기 다 지문. 틀린 거 다 찾아. 한 점당 2점 줄게. 배점 하나당 8점. 이러면서. 두 개, 하나당 2점이니까 4개 찾아야 되니까 8점이 되는 거죠. 그렇지. 틀린 부분을 올바르게 고쳐주세요. 올바르게. 그치? 맞췄어. 우린 초등학생이지만 중학교 2학년 문제 그중에서 고난도 서술형을 맞췄어. 네, 그쵸. 룩이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 보호자료 형사 LY 안 된다고요. 좋다. 근데 되잖아요. 됩니다. 문법은 그 학년에 맞게 공부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숙제는 21페이지 요까지 숙제입니다. 그쵸? 아직 6분 남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어요. 한번 더 하세요. 요거 고난도. 그 앞에 페이지 26번 합시다.
이런 문제가 제일 싫죠. 어법상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가 제일 싫지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서술형 고난도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얘도 한번 봅시다. 4번이 아니야. 4번 말고 딴 거. 1, 2는 맞았어요. 옳은 거 1, 2는 맞았어요. 어, 찍은 거 아니지. 1, 2, 5번. 맞습니다. 모두 골라라죠? 자, 볼게요. 어법상 옳은 걸 모두 골라라 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문법 문제 실력이 빨리 오르는 애들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를 맞췄어도 이거 나 제대로 맞춘 거야? 라는 거를 의문을 품고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1번은 왜 맞았는지 한번 봅시다. 눈대중으로 봐서 이거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번 문법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보면 내가 말했어요. 내 친구한테 뉴스를 말해줬어요. 자, 명사, 아까 우리 명사, 동사, 명사, 명사. 이렇게 나왔을 때 앞에는 명동은 주어 동사일 때고 뒤에는 명사, 명사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 4형식일 수도 있고 목적어냐 목적보 자리냐라는 5형식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4형식은 이 뒤에는 명사, 명사가 다르면 이거 4형식이라고 했고 뒤에는 명사, 명사가 같으면 이거 5형식이라고 했는데 내 친구가 뉴스일 리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4형식으로 나온 거다. 아, 맞네 하는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this bread, 이 빵이 taste는 몇 형식 동사? 2형식 동사죠. 2형식 동사 뒤에 보호 자리 형용사가 맞느냐. 근데 선생님이 지금 문법이랑 단어를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그쵸? 그 이유는 뭐냐면 굿이 이 문법 백날 알아봤자 굿이라는 게 형용사인지를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굿이 형용사고 웰이 부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단어 지금 올라간 거는 그 챌린지로 올라간 거는 고등 영어 총정리 단어랑 수동특강 단어 들어간 건데 어 중학 영단어 중학 영단어를 조금 파일로 해가지고 그것도 올려줄 텐데 선생님이 배포하는 모든 단어들은 다 품사가 앞에 써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품사를 모르면 뜻만 알면은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문법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시 형용사다. 페이스트라는 감각동사 뒤에 보호자리 형용사가 맞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죠? 자, 3번. 아까 룩 되게 짠잘하게 봤잖아요. 룩 다음엔 형용사가 답이고 룩 다음엔 바로 명사 못 오고 룩 다음에 바로 명사가 오고 싶으면 전치사를 써야 된다. 근데 이것도 봐요. 스파이시는 형용사잖아요. 매운이라는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울 때 이게 형용사인지 분사인지 어떤 거는 품사별로 단어의 뜻이 다 다른 것도 있거든요. 짜잘하게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품사 틀리면 단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기 때문에 like를 빼야죠. 그래서 3번 틀렸다. 자, 선생님 4번은 왜 틀려요? Can you get some water on me? 뭐 자연스럽게 발음이 되는데 뭐라는 거예요? get이라는 거 자체는 뭐 갖다 주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누구를 위해서 갖다 주다 라고 했을 때 make, buy, cook, get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뒤에 물건 나오고 오브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 소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원서식으로만 공부하고 문법에 대한 용어나 실전을 준비를 안 하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자꾸 문법을 읽으면서 발음을 하려고 하고 뉘앙스가 괜찮아 막 이렇게 문제를 풀려 하고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나왔는데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내신이 안 나온다고 나한테 상담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실전 문법으로 바로 가고 늦어도 중2 전까지는 고등학교 문법까지 완성을 하는 게 여러분의 목표는 아닐지 몰라도 나의 목표예요. 근데 이미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거 하고 있으니까 된 거죠. 그쵸? 자, 그렇게 해요. 알겠죠? 자, 숙제는 여기
21페이지까지 숙제고, 우리 1시간 20분을 풀로 그냥 쫙 했는데 괜찮지? 할만하죠? 괜찮죠? 어. 지금 숙제하고 있는 거 아니지? 괜찮죠? 괜찮죠? 끝났어. 지금 9시 20분이요. 할만하죠? 1시간 20분? 그러면 숙제랑 다시 보기는 내일 문자로 줄게요. 알겠죠? 수고했습니다. 목요일 날 봐요. 빠잉.